환자가 이제 어떤 중기 정도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보호자분들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아무리 말기 있는 치매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르신의 어떤 내적 세계에 대한 의미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할 그렇죠. 수도 없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뇌청춘TV 한창태입니다. 뇌청춘TV의 강동호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치매 환자에게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행동. 소통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렇죠. 소통. 보통 그런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어떻게 조언 주고 계신가요, 강 교수님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대화 때 이제 동반이 되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나 보호자에게 이제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조금 세밀하게 잘 판단을 하고 접근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치매 환자의 진행 단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초기 치매 환자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초기 치매 때에는 보통 이제 기억력 저하와 그로 인한 어떤 일상생활 불편감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경험하게 되는 당황스러움, 그 다음에 어떤 난감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부정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 치매라고 하는 진단 자체가 큰 무게감을 가진 진단이다 보니까 환자 본인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걸 자꾸 이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많이 앞서 있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교차했던 차에 보호자분들은 뭔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러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치매라고 하는 그런 진단 자체를 계속 너무 반복해서 환자분에게 말씀하시거나 기억력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마음에 너무 과도하게 체크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려 이제 환자분들이 안 그래도 그런 자존감이 조금 위축이 되어 있고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되려 이제 자존감의 위축을 강화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서 인지에는 오히려 그 자체대로 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는 염려가 되는 마음이 앞서서 너무 이제 치매라는 그런 진단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초기 단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기억력이 누구나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인데 떨어진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천천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활동들에 최대한 주력을 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보자 이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환자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과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환자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횟수라든가 강도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환자가 시간이나 약속 이런 것들은 챙길 수 있도록 기억 보조 도구 뭐 화이트보드라든가 메모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라든가 어떤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좀 잘 놓을 수 있도록 특정 공간들을 좀 지정하는 노력을 옆에서 좀 보조를 한다라든가 약 먹는 시간 잘 챙길 수 있도록 이제 세밀한 구조화된 환경들을 좀 갖추는데 신경을 쓴다라든가 그렇게 옆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략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좀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치매라는 병을 앓기 시작한 초기 환자가 그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가족이라면 그 환자의 어떤 인지저하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체크하려는 시도보다는 그 환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우울할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공감해 주면서 헤아리려는 노력이 사실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수행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인지를 자꾸 체크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더 환자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 그런 이제 초입 단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치매가 또 진행이 되고 경과가 이제 조금 더 흘러가다 보면은 또 이제 환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동반이 되고 또 보이게 되는 행동들도 또 이제 좀 변화를 하게 되죠. 환자가 이제 어떤 중기 정도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치매 유병 기간 자체가 어쨌든 한 10년 정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긴 시간을 거쳐가다 보면은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이제 소진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많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치매 환자분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실수들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보호자분들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분노를 본인도 모르게 표현하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난 다음에 또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저희도 보면서 많이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보호자분들도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반면 또 환자분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종류의 감정들이 형성이 되는 게 또 경과에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이브지네스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개한 휴머니티드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박사님이 이제 4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 말하고, 만지고, 서고, 이 4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경과가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인지가 저하가 된 상태에서의 내가 주변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는 부분들은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시야각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대화를 하거나 접근할 때에는 환자를 최대한 정면에서 바라보고 또 환자가 어떤 과도한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어떤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25에서 3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환자 눈 맞춤을 하면서 환자에게 이제 어떤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제 시야각 내에 나를 등장시킴으로써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하다를 얘기를 했었죠. 말하는 게 이제 왜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뉘앙스라든가 분위기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보호자나 이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 없이 하게 됐던 그런 행동들이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되고 뭐가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환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환자에게 뭔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은 그런 목소리의 크기와 톤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저희가 이제 만지다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실제로 촉각 자극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다, 말하다와 이 만지다를 같이 활용해서 이제 환자에게 또 접근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환자의 어떤 공격감이나 초조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은 중기나 이제 어떤 말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어렵게 된 시기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나 보다 하시고서 이제 그런 파지 근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생각보다 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워있는 환자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휠체어에 앉혀서 뭔가 이동시킨 것도 좀 연습을 시켜보고, 그런 앉아있는 자세들이 조금 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무언가를 잡고서 안전한 그런 환경 내에서 서 있는 자세를 또 유지시키는 것도 계속 이제 뭔가 연습을 시켜보고, 그런 게 조금 되기 시작을 하면은 옆에서 부축을 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도 한번 시켜보고, 그런 게 조금 더 되면은 부축을 떠나서 보행기를 조금 이용해서 걷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만약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게 된다면 그냥 걷는 거, 이런 부분까지 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떤 서다의 그런 요소들을 포기하지 않고 좀 끌고 가는 것들도 실제 환자의 어떤 중기 말기 정신행동 증상 이런 부분들에도 두루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요소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환자한테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보통은 치매 어르신들께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환자가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인지를 제대로 하고 계시다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같은 거를 가까이서 하신다든지, 어차피 이해 못하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삼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보호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정서적인 소진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치매 환자분을 이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친가 보다, 이렇게 우울해지고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의뢰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상정하고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환자분들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표출하게 되는 그런 빈도나 강도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해드린 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우울감에 대해서 적절하게 상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정신건강의학 진료의사를 우선은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요즘은 굉장히 고령의 보호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또 간병하는 상황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도 보게 되지만 같이 따라오신 고령의 남편 또는 부인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간혹은 보호자분 좀 우울해 보신 것 같으니까 진료를 같이 보시겠어요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 하는 가족 치료를 저희가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우울증 진단이 될 만한 강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보호자 역할을 또 길게 잘 적절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뭔가 좀 감지가 될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이제 방문을 좀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런 것들 외에도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이런 보호자의 그런 여러 가지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곤란함을 좀 생각을 해서 또 만든 제도들이 있죠.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건 단기 보호 서비스인데 그 제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신청서는 그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방문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외에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보호자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 외에 또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치매 이제 가족 지원 사업들을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매 환자 쉼터를 좀 운영을 해서 이제 환자나 이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면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한다라든가, 또 환자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집중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케이스라면은 집중 사례 관리를 또 해주기도 하고요.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족 교실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교실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런 공간들도 치매 안심센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족 자조 모임도 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 서비스도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잘 적절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치매 환자에게 뭔가 주의해야 될, 그다음에 조금 더 권한 활동, 그리고 보호자의 어떤 심리적인 여유 공간, 우울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요소들을 잘 이제 참고를 하셔서 환자분들도 조금 더 가족분들과 심리적인 친밀감을 좀 더 느끼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치매 중후반기의 그런 시간들을 또 적절히 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또 확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혹 진료를 보다 보면 아주 많이 진행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온 가족분들 중에서 지금 어머니의 이런 상태에서의 그 어머니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 사실은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말기에 있는 치매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르신의 어떤 내적 세계에 대한 의미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할 그렇죠. 수도 없고, 비록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기능들을 많이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라는 태도로서 대한다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첨조를 하셔서 많은 치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 청춘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